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년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노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5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보면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한강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김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선 바로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7가지 황금 같은 지혜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박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셨지요. 건강검진도 귀찮다며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하고 나니 어느덧 6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달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술과 담배도 완전히 끊으셨지요.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 할아버지는 70이 넘으셨지만 50대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도 좋지만 너무 짜지 않게 담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과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도 적절히 섭취하시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수면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등등. 하지만 너무 많이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결,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던 한을 이제야 풀고 계신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손주뻘 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영어도 잘했지만 할머니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졸업식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계십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둘째, 배움은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될까 하는 설렘이 생기는 것이지요. 셋째, 배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습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정이 깊어지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실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악기 연주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면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우면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도 1년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도 무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고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비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최민수 할아버지는 65살에 회사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할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놀고만 있을 순 없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평생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작은 수리점을 차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자전거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고장을 정확히 찾아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해드렸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무엇보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십니다. 경제적 독립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값과 교육비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고 부모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할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급식 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글쓰기, 컨설팅 등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수리점을 차리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팔거나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소한 생활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세요. 매달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돈이라도 아껴 쓰면 결국 큰 돈이 됩니다.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하세요. 약은 복용량을 정확히 지키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교통카드 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비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는 올해 70살이십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는 참 바쁩니다. 아침에는 요가 교실에 가시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영화를 보십니다.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이렇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며 행복하다고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우울증, 치매, 심장병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자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손주들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세요.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세요.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현재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우정을 깊게 만드세요. 셋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학습 모임 등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걸고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 일상이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 받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까운 이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복지관, 교회, 사찰,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찾아보세요. 여섯째,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말을 아끼지 말고 자주 연락하세요.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있으니 활용하세요. 먼저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곱째,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신뢰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여덟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때로는 의견 차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지 마세요. 9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웃음을 잃지 말고 유머 감각을 발휘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10째, 현대 기술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배우면 훨씬 쉽게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친구들의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배우면 정말 편리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삶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비결, 취미와 열정을 가지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석호 할아버지는 67살에 사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연히 손주의 카메라를 만지다가 사진의 매력을 느끼셨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간단한 자동 카메라로 꽃이나 풍경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찍으면 찍을수록 더 깊이 배우고 싶어지셨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사진 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카메라의 원리를 배우고 구도와 빛을 공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찍으러 나가시고 석양을 담기 위해 저녁까지 기다리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강 할아버지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 문화센터에서 개인 사진전까지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보고 감탄했고 강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셨습니다.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취미와 열정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게 됩니다. 둘째, 내 건강에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는 특히 뇌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넷째, 자존감을 높입니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신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활동하면서 친구가 되고 서로 격려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 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배울 수 있는 악기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수채화, 유화, 색연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치유가 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집에 걸어 놓으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글쓰기도 추천합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쓸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기면 자녀들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꽃과 나무를 키우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등산이나 걷기도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아름다운 자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에 가입하면 같이 산을 오를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리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접하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독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도 늘고 상상력도 풍부해집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춤도 좋습니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등 배울 수 있는 춤이 많습니다. 춤을 추면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행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나가보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듭니다. 무엇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을 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노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이 아닐까요? 6번째 비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IMF 때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팔고 빚도 많이 지셨습니다. 50대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작은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소문이 나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집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75살이 된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왜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더 좋습니다. 밝고 유쾌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반면 항상 불평하고 비관적인 사람과는 함께 있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등 감사할 것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로 생각하세요. 건강이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긍정적이 됩니다. 넷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크게 웃으세요. 다섯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세요. 여섯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큰 성공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오늘 30분 걸었다면,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면, 친구에게 전화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일곱째, 운동하세요.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여덟째,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아홉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열째,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반쯤 찬 물잔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결.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전주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올해 77살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약을 거의 먹지 않으십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1년에 건강검진 한 번이 전부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이 할머니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생활할 뿐입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30분 정도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십니다.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를 드십니다. 과일도 조금 드시고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십니다.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하십니다.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11시쯤 되면 잠깐 쉬면서 차를 마시십니다. 점심은 12시에 드십니다. 아침보다 가볍게 드시지만 영양은 고루 갖춰 드십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십니다.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하십니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다시 산책을 나가시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하십니다. 저녁도 가볍게 드시고 절대 과식하지 않으십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십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10시에는 침대에 누워 가벼운 책을 읽다가 11시쯤 잠이 듭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4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덕분에 몸의 리듬이 잘 맞아서 밤에 잘 주무시고 낮에는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면 이 시계가 잘 작동합니다. 호르몬 분비, 소화, 수면 등 모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피로가 쌓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밤샘을 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소화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몸이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샤워하고 이 닦고 책 읽기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낮잠도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낮잠은 건강에 좋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도 정해 놓으세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관리, 평생학습, 경제적 독립, 좋은 인간관계, 취미와 열정, 긍정적 마음가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30분 걷기, 오늘 책 1장 읽기,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하기.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